현대의학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을 투여하여 보면 혈액 속에 소금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분이 혈액으로 들어감으로써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오늘은 소금의 유해성 이론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혈관계 환자들에게 소금이 미치는 실험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중시하여 환자에게 소금의 섭취를 금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반대 의견이 속속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 중 가장 많은 성분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세포도 이 체액에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세포들을 서로 연결하여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 교원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액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강상태가 유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산성병이나 알칼리성병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지방간, 비만, 신경통 등 대부분의 현대 성인병이 체액의 정상상태에서 산성적으로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산성병인 것입니다. 소금에 함유된 주된 성분인 나트륨은 체내에서 탄산과 결합하여 중탄산염이 되고 혈액이나 그 밖의 체액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인산과 결합한 것은 완충 물질로 되어 체액의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하는 구실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나트륨은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의 약알칼리성 소화액 성분을 만들어주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이들 소화액의 분비가 적어져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장애가 생겨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질병의 치료에도 크게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주어도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실체가 활발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여도 수많은 성인병과 심혈관계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염소는 위액 중의 염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며 나트륨은 식물성 식품 중에 들어있는 칼륨과 항상 평행을 유지하므로 체내에서 소금이 부족하여 칼륨보다 나트륨 농도가 부족하면 생명이 이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염으로 사용하는 정제염은 나트륨 99.9%의 순수 화학 물질과 자연염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현대의학에서는 같이 소금 NaCl로 취급하고 있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전혀 다른 물질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체액은 바닷물과 염성의 농도가 차이가 날 뿐 그 성분의 합성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궁 속의 태아도 염성의 농도가 약한 바닷물, 즉 소금물 속에서 생명의 상태를 갖춰 나가고 이를 마시며 성장 발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에서 추출된 천일염에는 염소의 나트륨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등 80여 가지의 각종 무기물인 미네랄이 들어있어 인체의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각종 미네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소금의 불순물을 제거한답시고 이 필수 무기물까지 제거하여 순수 염화나트륨이 바로 정제염인 것입니다. 이 정제염 대부분은 공장에서 이온 수지 막법으로 제조한 화학물질일 뿐이며 이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트륨만 체내에 과잉 공급되어 신체의 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신진대사의 흐름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우선 링거액부터 꽂아주고 있는데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모든 환자에게 링거액을 투여하면 생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원기를 회복하며 질병에 대한 치유 능력이 증진되는 것은 이 링거액이 인간의 체액과 같은 0.9%의 농도로 만들어진 생리 식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인체에 과잉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혈관벽을 수축시키므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어 여과를 제대로 시켜내지 못하게 되어 부종이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염, 심장병, 비염 등에 걸리기 쉽고 비만이나 불면증 등에도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소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을 하지 않고 생수를 적게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 운동이나 노동을 하여 땀을 흘리게 되면 체액 중의 소금의 균형이 맞추어지며 생수만 많이 마셔주어도 삼투압의 작용으로 여분의 염성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들을 수거하여 함께 배설되고 체액 중의 소금의 농도는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소금 섭취를 제한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기계론적 현대의학적 편견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내로 필자의 친지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사경을 넘나들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평생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타다가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먹는 식사량보다 복용하는 약이 더 많았을 정도로 많은 약이었습니다. 물론 일체의 소금은 철저하게 배제한 식사를 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자연치유 방식으로 질 좋은 소금 섭취를 권한 바 미친 사람 취급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질 좋은 소금인 죽염을 구해 꾸준히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두어 가지의 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강조하던 고혈압약은 진작에 끊어버렸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하고 투약으로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항상성과 자연치유 능력이 있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우리 몸에 넣는 약은 화학제품인 이물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약을 오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논문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유해성 이론, 무너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암세포에는 칼슘이 10배 정도 적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